앞에서 했던 것보다는 사장이 조금 좀 이제 깊이 들어가죠. 좀 세세하게. 근데 사장에 있는 내용도요, 여러분이 지금 뭐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다 우리가 생소한 용어들이죠. 그리고 평소에 좀 관심이라도 있었으면은 들으면서 좀 이해가 빠르게 이게 이거구나 할 텐데 전혀 평소에 관심도 없던 사항들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오래 기억이 남질 않죠. 자, 그래서 지금은요, 용어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이해, 전체적인 흐름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은 암기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읽고 눈에 자꾸 익히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32페이지 보시면 이제 분할이 있습니다. 분할. 자, 분할은 우리가 그 지번 부여할 때 했던 것이죠. 자, 분할하면은, 자, 보죠. 분할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분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갑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것을 갑이 분할을 할 때요. 자, 100번지를 두 필지로 분할을 하게 되면은 한 필지는 이제 기존에 100번지를 사용하고 한 필지는 몇 번지를 사용하죠? 이제 일반적으로 100에 1 이렇게 하게 되겠죠. 복습 안 해도 다 아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0번지의 면적이 어떻습니까? 줄어들게 됐죠. 줄어들었죠. 그럼 면적이 얼마가 될지는 측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계를 새로 정하게 되고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계 정하고, 그러니까 경계 바뀌고, 그 다음에 면적도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분할을 이제 분할 절차를 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쩔 때 분할을 해야 되느냐? 이제 분할과 관련해서 1번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할 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분할할 때 이렇게 분할을 할지, 이렇게 분할을 할지, 아니면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토지 소유자 자유죠. 자유니까 분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죠. 다만 분할을 하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분할 신청을 해야 되겠죠. 하고 싶으면 분할 신청을 해야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분할하냐면요. 1번 보시면은 대상 토지는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개인 마음이라는 거죠. 이전,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가 있으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요. 또 2번은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자, 100번지가 이렇게 굴곡이 너무 심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낮은 지역하고 높은 지역을 둘 다 분할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안 해도 상관없고요. 개인적인 이용을 위해서 분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3번 보시면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에 포함된 개발 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분할해서 개발하든 따로 뭐 분할하지 않고 개발하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할해서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분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4번이 중요합니다. 4번이.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의 일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자, 100번지가 여기가 과수원이었습니다. 과수원. 자, 과수원이었는데 여기다가 조그만한 과수, 그러니까 귤나무들 담기 위해서 창고를, 그러니까 귤을 담기 위해서 창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창고는 과수원을 위한 창고이기 때문에 양입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 분할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전체가 그냥 과수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양입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너무 넓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이건 어떻게 돼요? 분할을 해야 되는 거죠. 분할을. 창고로.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여기다가 집을 지어버렸어요. 여기다가. 과수원을 잘 영업하기 위해서 자기가 옆에다가 이제 건물, 주택을 지어버렸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양입도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대가 되겠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고 과수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한 필지가 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주택을 지어버리면 반드시 분할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 1, 2, 3번 세 가지는 어떻습니까? 할든지 말든지 자유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는요. 일부가 용도가 바뀌어버리면은 지목을 이때는 지목이 여기는 대가 돼야 될 것이고 여기는 이제 과수원이 그대로 되니까 이때는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요. 신청 절차 해가지고요. 자, 신청인 해서요. 그 파란 글씨만 보세요. 파란 글씨.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은, 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은 지적 소관청에 반드시 분할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분할을 하려면 신청을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분할해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분할 여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라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기 때문에 언제까지 분할해라. 신청 기간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하고 싶으면 그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은 이건 임의적이에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그래서 임의적 신청이고 이것은 분할 대상 토지가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1, 2, 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자유다라는 거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따라서 분할 신청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니은 보시면 다만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때는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할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자, 분할 신청 의무가 있으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60일 이내에 하라는 거죠. 다 60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승인이 떨어져 버리면 준공검사가 나게 되면 그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을 해야 된다. 이때는 의무적 신청입니다. 의무적 신청이다. 자, 첨부 서명과 관련돼 가지고요. 만약에 허가 대상이다. 기억 보시면 두꺼운 글씨만 보시면은 파란 글씨. 허가 대상이면은 허가서를 들고 와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첨부 서면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증명 서류를 가져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이런 허가서 같은 경우가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으면은 그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 있고. 이런 말은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게 다 들어가니까 다 맞는 말이고요. 특히 디귿번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요. 그러니까 분할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원래 여기도 과수원이었잖아요. 전체가. 그럼 분할도 되면서 이것은 지목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신청서 쓰고요. 지목 변경 신청서 쓰고 따로따로 두 개를 쓴 다음에 함께 제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요. 등록 전환에서도 어떻습니까? 등록 전환이 되면 지목이 변경되면서 등록 전환이 되죠. 자, 그러면 이때도 등록 전환 신청서를 내고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내야 되느냐? 이때는 아니에요. 등록 전환이라는 것이 지목 변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등록 전환 신청서 하나만 내면 됩니다. 사유에다가요. 지목이 변경돼 가지고 지목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유들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등록 전환 신청서에다가 지목을 변경해서 지금 등록 전환을 합니다라고 체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이 이렇게 바뀌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지목 변경 신청, 지목이 변경돼서 등록 전환 신청합니다라고만 해서 등록 전환 신청서 하나만 내면 되는 것이지 지목 변경 신청서까지 함께 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분할을 해야 될 때는 분할 신청서도 내고 그다음에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내야 된다는 거죠.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신청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등록 절차와 관련돼서요. 자, 분할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측량을 해야 되겠죠. 면적을 새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 측량을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소유자는 그대로 등록하면 되겠죠. 등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적 결정이 있는데 이건 좀 복잡해요. 분할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건 넘어가죠. 그러니까 등록 전환에 있어서의 면적 결정만 좀 기억하시고 분할에 있어서의 면적 결정은 일단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할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 네 번째 신청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넘기시면 분할이 나오면은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 보시면 이제 합병이 나오는 거죠. 합병. 자, 합병. 자, 합병은 이제 분할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두 필지 이상을 이제 여기가 100번지고 여기가 101번지다. 그러면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합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100번지가 이제 면적이 커졌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오른쪽 보시면 합병에서요, 이제 개념을 했죠.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자, 토지 소유자가 이것도 갑이고 여기도 갑입니다. 갑이 둘 다 소유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요, 갑이 이 두 토지를 합병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자유겠죠. 분할도 자유롭듯이 원칙적으로 합병도 자유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합병 여부, 합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합병 여부는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제 예외에서 나오게 되는데 예외적으로요. 그러니까 합병하고 싶으면 합병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것인데요. 예외적으로요. 합병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제한되는 경우.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그리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자유롭지만. 자, 그래서 야한가 2번 보시면 합병 신청의 대상에서요. 1. 원칙해가지고 토지 소유자의 자유다. 합병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나 예외적으로요. 반드시 합병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자,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자, 어떤 토지가 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마을이. 그러면 여기는 전이고 여기는 뭐 전이고 여기는 과수원이 하나 있고 여기는 집 짓고 살고 있는 대가 있고 전이 있고 또 여기도 과수원이고 여기도 또 뭐 전이 있다.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댐을 건설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수모를 시킵니다.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마을을 수모를 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댐을 만들어가지고 다 수몰이 됐어요. 이제 뭐 호수가 돼버렸다는 거죠, 전부가. 자, 그러면 호수가 됐으니까 지목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어떻게 바뀌죠? 유지가 되겠죠, 유지가. 자, 그리고 이것도 다 유지가 되겠죠. 자, 이것도 유지가 될 것이고요. 이것도 유지가 될 것이고, 이것도 유지, 여기도 유지, 여기도 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두고 있으면요, 보기가 안 좋잖아요. 하나의 유지인데 전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유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전체를 다 합병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는 호수다. 그래서 하나의 호수다. 유지. 이렇게 적어 놓으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동일한 지목들이요. 서로 붙어 있다는 거죠. 서로 동일한 지목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요. 일정한 지목 같은 경우에는 합병을 하도록 합니다. 강제를 하고 있어요. 강제를 합니다. 자, 요런 것들이 이제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요. 이런 지목들이 보통 유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 없죠. 개인이 소유하고. 보통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이렇게 다 소유하겠죠. 그래서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강한 것, 강한 이제 지목들이에요. 그리고 넓고 이렇게 길고 하는 것들이에요. 조그마한 게 아니라 굉장히 넓고, 호수 굉장히 넓을 거 아니에요. 넓고 길고 한 지목들, 그 중에서도 주로 공익적인 색채가 강한 지목들은요. 보기 좋게 다 합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죠. 이제 하나하나. 지목 보면 예외해가지고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아파트 단지를 말하는 거죠. 전부가 대잖아요. 대. 그러면은 아파트 단지 여러 필지로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다 동일할 경우에는요. 그냥 다 합병을 하라는 거죠. 소유자가 다 동일하면. 그러니까 아파트가요. 이제 아파트 여러 건물들이 여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여러 동이 있습니다. 여러 동이. 여러 동이 있는데요. 필지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지 자체는요. 요렇게 한 필지가 있고 요렇게 한 필지가 있고 요렇게 한 필지가 있었던 거예요. 네 필지에다가 아파트를 전부 다 지었습니다. 자, 이러면요. 이 대지 전체가 어떻습니까? 전체가. 여기에 있는 101호 소유자는요. 전체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필지만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필지,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필지가 네 필지가 있는 거죠. 그걸 합병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을 수도 있지만 합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했다는 거죠. 공사를 해가지고 다 대지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101호는 어떻습니까? 전체 필지에 대해서 대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101호도 전체 필지에 대해서 자기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필지가 여러 개 있으니까 복잡하잖아요. 이거 다 합병하라는 거죠, 그냥. 어차피 똑같잖아요. 합병 하나하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좋게 그냥 아파트 단지로 보기 좋게. 자, 그래서 넓죠. 그래서 공동주택 부지.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이거 넓은 거죠. 자, 밑에 있는 지목들도요. 다 넓고 긴고한 겁니다. 자, 보죠. 도로, 옆에 있는 것도 도로 길죠. 제방 길죠. 하천 길죠. 국어도 길죠. 계곡 이렇게 길고 유지 넓죠. 공장용지 넓죠. 학교용지 넓죠. 철도용지 길고 수도용지 길고 공원 넓고 채용정지 넓고 보통 이런 곳들은 어떻습니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이에요. 공장은 개인이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단 같은 데 있으면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그 공장을 어떻게 됩니까? 임대를 해주는 거죠. 장기. 공장 거기에서 뭐 남동공단이다 그러면 거기 공장 소유자들이요. 거기 토지까지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인천에서 어떻습니까? 장기로 어떻게 싸게 임대를 해준 토지들이죠. 거기다가 공장을 짓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 용지들도 어떻습니까? 보통 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이에요. 조그마한 공장 하나 개별적으로 하나 지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개인이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공장 용지 굉장히 넓은 지역들은요.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조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 어떠세요? 저기 나와 있는 지목들이 다 개인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합병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넓고 길고 한 토지들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죠. 이런 토지들을 말한다. 그래서 얘만 좀 기억하죠. 그래서 넓게 해당되는 걸 기억하신 다음에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유원지예요. 유원지. 자, 유원지는 우리가 돈 내고 들어가서 노는 곳이죠. 이거는 사유재산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유원지는 개인이 소유하면서
용이 네버랜드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원지는 빠져 있다라는 거. 유지는 들어가 있지만 자 그리고 공장용지, 학교용지 이런 건 들어가 있지만은 종교용지는 없다. 종교용지도 개인 종교단체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잖아요. 이런 토지를 뭐 합병을 해라 말아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유원지나 종교용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두 개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대충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넓고 긴 토지들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합병을 해야 된다. 그럼 합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60일 이내에 합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60일 이내에 합병 신청 의무를. 그러니까 수몰이 아까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됐으면은 60일 이내에 다 거기를 유지로 다 합병을 하라는 거죠. 합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 있는 것이요. 이제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요. 이 두 개의 토지를 합쳐가지고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으면 합병을 못하겠죠. 이것은 우리가 한 필지의 요건에 섰던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자, 합병이 가능한 것은 한 필지가 될 수가 있고요. 똑같은 말이죠. 한 필지가 될 수 없는 것들은 합병을 못하고요. 합병이 가능한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 있고 합병이 안 되는 토지는 또 한 필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필지의 요건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와 동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동리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번부여지역이 같아야 된다. 이런 거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크게 틀려버리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으니까 합병을 못 하겠죠. 자,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보죠. 자, 1번 보시면요. 이제 합병이 할 수 없는 것이 1번 보시면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하다.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르면은 합병을 못 한다. 그다음에 2번 보시면 2번은 조금 있다고요. 밑으로 내려오죠. 3번 보시면은 기억 보시면요. 축척이 다르면 합병을 못 하겠죠. 축척이 같아야 된다. 또 밑에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 연속되지 않으면 합병을 못하고 그 다음 밑에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는 합병을 못하는 거죠.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필지 요건하고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죠. 그래서 합병하고 동일하게 간다는 것이고 자 넘기시면은요. 자 그 이외에요. 그 이외에 자 보죠. 맨 밑에 있는 비읍을 보죠. 비읍을. 자, 비읍을 보는데 자,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는요. 축척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축척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병을 못 해요. 경지정리 이런 거 하게 되면 1000분의 1로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토지하고 그러니까 지역 안과 밖이 축척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리을을 보는데요. 리을을 보는데. 자,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요? 자, 여기는 둘 다 과수원입니다. 둘 다. 자, 과수원이고 소유자가 갖고 모든 한 필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합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 과수원에다가 이 옆에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사는 집을 지었어요. 자, 사는 집을 짓게 되면은 이 필지는 어떻게 됩니까? 분할을 해야 될 토지죠. 분할을 해야 될 토지니까 바로 합병을 해보지는 못한다는 거죠. 분할해야 될 토지를 같이 합병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합병을 못합니다. 다만 이렇게는 합병할 수 있겠죠. 합병 신청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여기를 이제 합병 신청을 하면서 여기를 같이 분할 신청을 해버리면 되겠죠. 어차피 이쪽으로 분할이 돼야 되니까요. 합병 신청을 하면서 분할 신청을 해버리면 여기는 이제 대가 될 것이고 두 개 합쳐가지고 여기는 과수원이 되겠죠. 그래서 합병과 함께 분할 신청을 동시에 하면 가능하지만 합병 신청만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목이 다르게 됐기 때문에. 자, 보죠. 자,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이 되면은 무조건 합병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만 해가지고 있죠.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함께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합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합병과 분할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 보시면은요. 자, 미음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 미음 보시면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보죠. 자, 둘 다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두 토지가 있는데요. 이제 합병하려고 하는데 이 100번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있고 101번지 토지대장이 있는데요. 100번지 토지대장에는요. 이 사람의 주소가요. 서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1번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주소는요. 부산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예,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현재는 부산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산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변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서울로 남아 있는 겁니다. 서울로 남아 있고 이제 부산으로 했어요. 근데 이런 사정들을 지적소관청에서는 모르겠죠. 모릅니다. 자, 이 두 토지를 합병을 했습니다. 갑이 소유해가지고. 자, 그러면 지번은 100번이가 될 텐데 주소를 뭘로 적어야 돼요? 어딘지 모른다는 거죠. 지적소관청에서는. 이런 과거를 모르니까요.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소를 정할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합병을 못해요. 자, 그래서 합병을 하고 싶으면 현재 주소는 부산이기 때문에 서울로 되어 있는 101번지 주소를 부산으로 빨리 바꾸면 되겠죠. 부산으로 바꾸면 이제 주소가 일치가 됐으니까 합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일단 주소가 다르면 뭘 적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여기도 주소 하나만 적어야 되는데 뭘 적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합병을 못하고 빨리 주소를 실체에 맞게 변경을 한 다음에 일치를 시킨 다음에 합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소가 다르면 일단 합병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일치시켜야 되겠죠. 일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죠. 축척이 다르면 합병을 못하기 때문에 합병하고 싶으면 축척을 일치시키면 되는 거죠. 축척 변경을 통해서 일치시키면 합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미음 보시면 이제 공유 지분이 나오는데요. 자, 요 두 토지가 있는데 소유자가 같아야만 합병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를요 혼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101번지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101번지는요 갑과 병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이건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소유자가 다르니까 합병을 못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여기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같죠. 그러니까 합병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갑이 3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01번지는 갑이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3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두 개를 합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 지분이 얼마가 되죠? 모르죠. 이 면적이 똑같다고는 안 했잖아요. 모르죠. 그러면 이게 면적 계산하고 이제 또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우리는 잘 안 한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기계가 하는 거예요. 기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요. 합병 지분을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분이 서로 달라져 버리니까. 눈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따라서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지분이 이렇게 달라버리면 합병을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 3분의 2, 3분의 1이고 여기도 갑이 3분의 2이고 여기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갑은 얼마예요? 지분이? 여기가 3분의 2, 3분의 1이고 여기도 3분의 2,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합병을 했을 때 갑이 얼마 갖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가요? 이건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계산하고 말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합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을이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합병해도요. 지분이 바로 나오는 거죠. 계산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동일하고 지분이 같으면은 합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분이 달라버리면 합병을 못 한다는 거죠. 자, 고뇌의 의죠. 그러니까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면 합병을 못 한다. 근데 반대로 공유 지분이 같으면은 소유자도 동일하고 공유 지분도 같으면은 합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병 제한되는 토지를 외울 게 아니죠. 이렇게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동그라미 2번요.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가 양가로 3의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합병하려는 토지예요. 다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합병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 갑이요. 100번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101번지도 이제 101번지. 그러니까 갑이 100번지로 지금 101번지를 합병하고자 합니다. 합병하고자 하는데 101번지에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갑 이름으로. 갑이 소유자예요. 자, 이건 합병할 수 있는 거죠. 소유자 동일하니까요. 소유자 동일하고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등기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 전제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를 말합니다. 집안 연속되고 소유자 동일하고 둘 다 등기되어 있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합병이 가능하죠. 합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토지예요. 이때 101번째 토지예요. 갑의 소유권 등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요. 을 앞으로요.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가. 자, 이런 경우에는 과연 합병이 가능하냐요. 전세권 등기. 소유권 등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민법을 동원합니다. 우리가 등기법에서도 할 텐데요. 자, 그러면은 두 개를 한 필줄 해버리면은 을이 가진 전세권 어떻습니까? 100번지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되겠죠.
일부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민법에서 어떻습니까? 일부만에 대한 전세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합병에도 상관이 없죠. 소유자는 갑이고 을은 어떻습니까? 전체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 될 것이고 을은 이 일부 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전세권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용의권은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을이 전세권이 아니라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가능하겠죠.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겠죠. 임차권. 용의권은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기가 있었을 경우에는 합병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지역권을 여러분 지역권 공부하셨을 테니까 자, 여기 101번지가 있고요. 옆에 어떤 토지가 있냐면 여기에 102번지가 있습니다. 102번지가. 자, 그런데요. 이것이 102번지인데 지역권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101번지가요. 102번지가 이거 요역지고요. 여기 101번지가 승역지입니다. 자, 이럴 때를 보죠. 이 상태에서요. 100번지하고 101번지 여기는 소유자가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요. 지금 합병을 하는 건 이걸 합병하는 것이 아니라 요 두 토지를 합병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102번지가 P가 소유하는 102번지가 있겠죠. 102번지가. 자, 그러면 이 토지는 승역지죠. 자,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 일부 승역지 될 수 있습니까? 민법에서 공부를 안 하셨나요? 승역지는 일부도 가능하죠. 한 필지 일부도 승역지는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이 필지가 승역지였을 때는요. 그러면 102번지는 100번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는 승역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승역지는 어떻습니까? 승역지 지역권 등기가 됐을 때는 합병에도 상관이 없는 거죠. 합병에는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요. 반대로 이 토지가요. 요역지고요. 이 토지가 승역지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역권을 여기 토지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합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토지 100번지 토지의 일부가 102번지에 대해서 요역지가 되는 거죠. 자, 요역지는 한 필지 일부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여기에 101번지에 대해서 만약 요역지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다 그러면 이 토지와 다른 토지는 합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단순히 승역지로 지역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토지다라고 했을 때는 합병에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승역지였을 때는 합병이 가능합니다. 요 101번지가. 그러나 101번지가 요역지였을 때요. 지역권에 있어서 요역지였을 때는 합병이 안 된다는 거죠. 합병하려는 토지에 승역지 지역권 등기가 됐을 때는 합병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합병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죠. 기억 보시면요. 소유권, 지상권, 그러니까 지금 101번지를 말하는 겁니다. 101번지에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도 합병 가능하죠. 그다음에 지상권 등기,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합병 가능하고요. 밑에 니은 보시면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다시 말해서 101번지가 승역지였을 때는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합병이 가능해요. 일부에 대해서도 승역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디귿 보시면은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는요. 자, 이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 지역권 문제는 빼고.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요.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당권. 자, 갑이 소유자고 소유자는 동일해요. 근데 을이 이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그러니까 100번지는 저당권이 없고 101번지만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저당권이라는 것은 돈 안 갚으면 경매할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죠. 경매에서 이제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요. 만약에 갑이 100번지하고 101번지를 합병을 해버리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토지의 일부가 돼버렸죠. 토지의 일부 경매할 수 있습니까? 흥명 못하는 거죠. 경매를 못하기 때문에 이 저당권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경우에는요. 합병을 할 수가 없죠. 그래 버리면 을이 손해를 보잖아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합병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저당권은 일부는 소유권 경매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요. 두 개 다 저당을 잡았어요. 100번지만 잡는 것이 아니라 101번지 둘 다 저당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 7억을 빌려주면서요. 요 토지가 한 8억 정도 되고요. 이 토지가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둘을 같이 담보로 잡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7억 받기 위해서 둘 다 경매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경매해가지고 7억 받고 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걸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시가가 한 12억 정도 되겠죠. 그럼 어차피 을은요. 둘 다 경매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100번지가 됐을 때 이 전체를 경매할 수가 있는 사람이죠. 전체를 경매할 수 있으니까 합병을 한다고 해서 을이 손해보는 일은 없죠. 어차피 경매를 하나로 이렇게 돼 있으면 오히려요. 따로따로 경매 두 번을 경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합병이 되니까 오히려 좋죠. 하나만 경매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공동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합병하려는 필지마다 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다 저당권이. 그래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요. 이때는 합병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 공동저당이요. 다시 둘로 나눕니다. 처음부터요. 을이 7억 빌려주면서 처음부터 동시에 저당을 잡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등기 원인과 이렇게 다 동일하죠. 접수번호도 동일할 것이고요. 등기된 날짜도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어떻게 돼요? 저당권 순위 같은 것도 다 동일하겠죠. 동일해요. 이런 공동저당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창설적 공동저당. 처음부터 모든 게 다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한 종류, 내용이 다 똑같은 저당권이에요. 자, 그러면 합병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동일해지겠죠. 등기된 날짜가 동일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합병해서 저당권 등기를 할 때도 동일하게 등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처음에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 처음에는 8억짜리 100번지만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나중에 101번지를 추가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게 시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요. 저당권 등기할 때는 그 날짜도 적습니다. 언제 저당권이 설정됐는지. 그래야 되겠죠. 그 날짜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날짜가 틀리죠. 저당권 설정 날짜가. 합병해버리면 저당권 설정 날짜를 뭘로 적어야 돼요? 적을 수가 없잖아요. 적을 수가 없게 되겠죠. 날짜가 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합병을 못하겠죠. 이해되십니까? 등기법 가면 주로 이런 거 다뤄요, 이제. 이제 민법에 좀 심화하기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다룹니다. 그러니까 공동저당도요,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이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적 공동저당은 그 저당권 설정 등기 날짜가 틀려버리기 때문에 합병을 못 합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자, 보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 디귿이에요. 이렇게죠. 자,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저당권 설정됐으면 합병을 못 합니다. 전부에 대하여, 전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전부에 대하여. 그러니까는 공동저당이 되겠죠. 전부에 대하여 등기 원인, 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이런 걸 창설적 공동저당권. 같은 날 된 저당권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합병을 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얘가 나옵니다. 다시. 자, 합병이 가능한 것은 방금 읽었던 왼쪽에 네 가지가 되고요. 자, 그럼 오른쪽에 합병이 불가능한 거 보죠. 자, 일부에 대해서는요, 소유권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다. 근데 합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만 본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합병을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합병해버리면 일부만 지금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병을 해버리면 일부만 소유권 이전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등기를 못하니까 이런 경우는 합병을 못하고요. 자, 소유권의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 경매 등기 다 마찬가지예요. 가압류 등기도 경매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는데 합병해버리면 경매를 못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필지에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한 필지에만. 또 경매 등기도 한 필지만 경매, 여기만 한 필지만 경매가 등기가 돼 있는데 합병 못하는 거죠. 또 가처분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필지만 소유권 이전 받으려고 하는데 합병해버리니까 이전 못하는 거고요. 환매 특약 등기, 환매는 여러분 민법 시간 하는데 환매라는 건 팔았던 걸 되사는 것인데 내가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 물건을 살 당시에는 분할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갑이익을 팝니다. 갑이 판 다음에 나중에 되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팔 때는 이 필지 팔았으니까 다시 회복할 때도 이 필지만 사야 되는데 합병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 일부만 환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일부에 대해서는 환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는 거죠. 일부에 대해서는. 일부의 소유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에 있는 것은 다 합병을 못 하는 거죠. 이런 등기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 방금 전했죠. 요역지가 되면 요역지는 한 필지 일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합병을 못 하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저당권 등기. 자, 한 필지만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 이건 합병 못 하는 거죠. 공동저당의 경우에도 추가적 공동저당이요. 그 밑에 옆에 있죠. 추가적 공동저당. 그래서 등기한 날짜가 틀린 저당권들이다. 저게. 그러면 이것도 합병을 못한다. 그래서 구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기법 가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법 하시다 보면 여러분 민법을 통해서도 알고 계시지만은 등기법 들어가면요, 일부에 대해서 가능한 거 안 되는 것들 다시 다 정리를 합니다. 등기할 때 한다라는 거죠. 자, 넘기시면은 이제 요거 잘 이제 하셨죠. 자, 4번 보시면요, 이제 신청 절차, 등록 절차 있는데 지분 부여 방법은 왼쪽에 있죠. 우리가 앞에서 했으니까 안 다루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자, 지적 측량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유일하게 측량을 하지 않는 것이 합병이라고 했죠.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발생했음에도. 그러나 밑에 보시면은 토지 이동 조사는 한다는 거죠.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하고요.
자, 그러면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양가 로번의 합병에 따른 면적 등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해서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그냥 도면 위에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경계나 동그라미래 경계나 좌표는 그냥 말수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이거 말수해버리면 되겠죠. 말수해버리고 그 다음에 면적은 그냥 합산해버리면 된다. 따로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합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합병. 이해되셨으면요, 그냥 책 덮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셔도 돼요. 깔끔하게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릴 때는. 다른 걸 그래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잊어버리시고. 근데 이 내용을요, 다음에 다시 사머리 하면은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이 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잊어버리셔도 돼요. 용어만 친숙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7페이지 보시면 지목 변경이 있죠. 자, 지목 변경. 자, 지목은 이제 지목 변경 그냥 지목이 뭐 과수원에다 집 지어버리면 뒤도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목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지목 변경이라고 하고요. 다만 2번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했죠. 한 필지 일부만 지목이 변경되면 분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 신청과 지목 변경 신청을 함께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쩔 때 지목 변경을 하느냐에 있어서 양가를 2번 보시면 대상 토지요. 자, 보죠. 지목은 용도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요. 그 용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가 바뀌었다랄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지목이 또 결정되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면은 지목이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죠. 용도 변경. 자, 그러나 우리가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해가지고요. 여기가 보죠. 여기가 전, 또 답, 뭐 있고, 전 있고, 과수원 있고, 여기 대가 있고, 또 과수원, 전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다 밀어버리고요.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 밀어버렸습니다. 다 밀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이렇게 돼 있었던 것들이 이제 이것이 다 나대지가 돼버리는 거죠.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끝나는 거죠. 다 밀어버린 다음에 아파트를 올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 대가 되지만은 그러면 아파트가 올라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다 밀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전은 아니고요. 답도 아니고. 그러면 이때 지목을 뭘로 하느냐?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가 바뀌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공사가 준공이 되면은 지목은 변경하는 거죠. 공사 준공.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 준공이죠. 이게 두 번째 있죠. 동그라미 1번에. 그래서 도시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 준공.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공사가 준공돼요. 자, 그런데 이제 공사를 끝나게 되면 대가 될 텐데요. 원래 여기가 전체가 다 이렇게 전 이렇게 돼 있던 것을. 그런데요,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공사가 이제 시작하기 전입니다.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필지로 돼 있다 보니까요. 공사하는 게 좀 어렵더라 이거예요. 공사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다 어차피 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만들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다 합병이 돼야 되겠죠. 합병 신청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요, 어차피 합병될 것이니까 미리서요, 자, 합병을 하자라는 거죠. 합병을. 다 합병을 해가지고 공사를 좀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다 합병 신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 합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한 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합병을 시켜버렸어요. 자, 이때 지목을 뭘로 할 거냐죠. 그러면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는 전이죠. 여기는 답이고 여기는 과수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합병만 해버렸어요. 그러면 용도가 아직 나대지가 된 건 아닙니다. 공사가 시작도 안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서요. 과수원이 보니까 2개고 전이 3개고. 아, 그러면 전으로 할 것이냐. 여기는 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한 필지에 하나의 지목만 설정해야 되니까 전도 할 수 없고요. 그럼 뭘로 할 것이냐. 그것도 어떻습니까? 공사하기 전에 합병을 하게 되면 좀 있으면 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한꺼번에 다 D로 한다는 거죠. D로. 어차피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직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세 번째 있죠. 합병 신청. 그래서 전체가 다 합병이 되면은 이것은 그냥 전체를 그냥 다 D로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사 준공 전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에 합병 신청을 하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은 다 지목이 이때 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목 변경은 한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나머지 내용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 대상 토지만 보면 돼요. 그러면 지목 변경 대상 토지하고요. 옆에다가 이걸 쓰세요. 등록 전환 대상 토지와 구별. 등록 전환 대상 토지. 대상 토지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등록 전환 이루어질 때도 어떻습니까? 지목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 대상 토지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다음 중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아닌 것 해가지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 토지의 용도 변경, 공사 준공, 합병 신청.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자, 이걸 집어넣습니다. 130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은 이런 말 들어요.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 자, 이게 딱 중간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목 변경인데 엄청나게 헷갈려 버리겠죠. 답이 없네 이렇게 돼버릴 수 있죠. 이것도 지목 변경이 들어가니까 비슷하잖아요.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목 변경해야 할 토지 그러면은 지목 변경에 우리가 대상 토지에는 지목 변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등록 전환 대상 토지다. 지목 변경을 묻는데 지목 변경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다 지목 변경이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지목 변경이고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등록 전환 대상 토지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구별하고 보고 있으니까 쉽게 구별하지만요. 실제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이거 섞어 버리면요, 우리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목 변경할 토지는 등록 전환 토지다라고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기시면은요, 지목 변경 관련돼서요, 동그라미 1에 지목만 바뀌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 없고요. 그렇죠? 그러나 밑에 보시면은 보시면은 조사는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만 더 할 거예요. 자, 오른쪽 보시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예요.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요거만 간단하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6개나 한 거죠. 6개나. 자, 그럼 우리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아직도 많습니다. 이제 6개 한 거예요. 6개. 자, 그럼 우리가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할 때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여기가 이제 101번지가 있고 여기에 100번지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갑이 소유한다고 해보죠. 근데 바닷물이요,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여기까지. 해수면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바다가 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101번지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가 바다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100번지는 일부만 바다가 된 거죠. 자, 그럼 먼저 전부가 바다가 됐으니까 이것은 지워버리면 되기 때문에 따로 측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말소는 하긴 하지만 측량할 필요 없고요. 일부만 바다가 됐을 때는 이 경계는 이제 말소를 해야 되겠죠. 더 이상 이 경계가 아니라 이 경계가 되니까. 그래서 말소는 하긴 하지만 일부만 말소되기 때문에 측량은 해야 되겠죠.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경계를 정하고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토지가 바다가 되어 그 등록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바다로 된 등록 말소라고 하고요. 가로 읽어보시면 해면성 말소라고도 했습니다. 얘네는 그러니까 바다가 됐다는 거죠. 해면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 토지가 바닥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해면성 말소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양가리 2번 보시면 말소 대상 토지요. 어떤 걸 말소하느냐. 자,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로서 바다가 됐죠. 원상 회복이 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예요. 완전히 바다가 돼버린 거죠. 원상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포락이라고 하죠. 포락되었다. 바다가 되었다라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바다가 되어야 포락이 돼가지고 소유권을 상실해버리겠죠. 갑은. 바다가 됐으니까 소유권 상실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포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닷물이 잠시 들어왔다고 해서 포락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올라와가지고 더 이상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더 이상. 그러면 그때 비로소 포락이 되었고 토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토지가 될 가능성이. 자, 그러면은요, 이럴 경우에 갑은 어떻습니까? 앉아서 자기 토지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자, 토지가 사라져버렸으면 갑은 이제 너무 억울하겠죠? 바닷물이 올라와가지고. 그래, 뭐라도 쌓아놔야 되겠죠. 바닷물 올라올 것 같으면은 뭘 쌓아놔가지고 바닷물 못 들게 막아야 되겠죠. 그래, 토지로 남아있어야지. 바닷물 돼버리면은 바다가 돼버리면 소유권 상실하니까. 그럼 이 토지는 누가 소유합니까, 이제? 국가가 소유가 되는 거죠. 바다는 국가가 되니까. 그럼 국가는 앉아서 이득을 얻을 거예요. 갑은 앉아서 손해를 본 거죠. 자, 그러니까 국가는 갑한테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보상 규정이 발달됐질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요, 보상을 이렇게 해줍니다. 확실하게 해주는데 이것은 뭐 국가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바닷물이 올라가서 이렇게 포락돼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조금밖에 안 해줍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요, 갑은 이제 굉장히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등록 말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 말소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바다가 됐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제 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요, 신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바닷물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완전히 바다가 됐다는 게 언제 바다가 된 것이다? 판단이 굉장히 어렵죠. 일주일 정도 되면 바다가 된 것이냐, 한 달간 있으면은 바다가 된 것이냐, 1년은 돼야 바다가 된 것이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뭘 알아야 또 신청을 하겠지만은 신청을 하고 싶지도 않은데 뭐 또 알아야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요, 토지 소유자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알 수 있지만은 바다가 됐다는 건 토지 소유자가 포락이 됐다는 걸 판단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 판단은 공적인 기관에서 이거는 바다가 됐다, 아니다를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요, 일반적으로는 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시작이 되지만은 여기 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씀만 예외적으로요, 먼저 지적소관청이요. 그 판단을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판단해가지고요, 야, 이거는 완전히 바다가 됐다. 이걸 지적소관청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바다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야, 더 이상 기다려봤자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됐으니까 빨리 등록말소 신청을 하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청을 받았을 때 통지가 오면은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통지를 받으면 이 사람은 이제 계속 바다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올 곳이 왔잖아요. 그렇죠? 올 곳이 왔으니까 그럼 뭐 합니까? 알았다, 신청할게. 순순히 신청을 하겠습니까? 일단 술집부터 가가지고 술부터 먹어야 되겠죠. 앉아있는 자리에서 지금 토지가 지금 날아가 버렸잖아요, 이게. 그래서 보통 신청 기간이요, 다 60일이었죠. 그런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요, 술 먹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줍니다. 한 달 정도를 더 줘가지고 이것만 90일이에요. 90일입니다. 이제 요거 나머지는 다 60일인데 요것만 술 먹고 이렇게 위로할 시간 30일을 더 준다는 거죠. 근데 30일을 더 줘도요, 자기 손으로 어떻게 말소 신청을 못 하겠죠. 손이 떨려서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그래서 90일이 지나도 내 손으로는 절대 못 한다 해서 신청을 안 해요. 그럼 결국 9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했으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이제 등록 말소를 하는 거죠. 등록 말소를 하는 겁니다. 자, 요 내용 보시면 돼요. 자, 보죠. 자, 신청 등록 말소 절차해 가지고 먼저 소유자의 신청에서 말소를 하지만은 다만 이 경우에만 지적소관청에 어떻습니까?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지적소관청이 먼저 나와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먼저 통지부터 나온다는 거죠. 통지만 동그라미.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그다음에 통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이 판단을 먼저 지적소관청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청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그러면은 이제 소관청이 직권이랑 말소해가지고,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여기 90일이죠. 그러니까 90일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되는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은 직권으로 등록 말소를 한다라는 거죠. 직권으로 말소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하여야 해요. 하여야 해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근데 3번 보시면은요, 이제 수수료예요. 자, 보통 이제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을 할 때 또는 지목 변경을 할 때는요, 신청을 할 때는 수수료를 냅니다.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죠. 다 수수료를 내는데 등록 말소 신청을 할 때 수수료까지 내면서 신청을 하고 하면요, 그냥 해도 안 하는 것인데 수수료까지 내려가면 절대 안 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수수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수수료. 유일하게 수수료 안 내는 것이 바로 등록 말소예요. 수수료까지 내려가는 거 너무하죠. 그러면은 국가가 자기가 가져간 것도 이렇게 억울한데 수수료까지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수료는 면제를 합니다. 면제를 해요. 자, 그래서요, 나중에 보면은, 자, 원래는 신청해서 지목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지목 변경을 하겠죠. 그러면 신청한 사람은 수수료가 지목 변경할 때 수수료가 나갔는데 직권으로 하게 되면 수수료가 굳잖아요. 그러면은 신청을 한 사람이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등록을 할 때는요, 그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를 합니다. 원래 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신청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등록 말소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직권으로 했을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이 사람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직권으로 했을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징수하지 않는 건 뒤에서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일단 무효라는 거죠. 그런데 양가로 4번요. 이 바다로 된 토지가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물이 빠졌어요.
물이 물이 빠져가지고요. 이제 어디까지 들어오냐면요. 이게 여기까지는 이제 물이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딱 맞춰서 빠질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딱 맞춰서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다시 토지가 됐죠. 그럼 이 부분을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걸 성토되었다고 하는 거죠. 성토되었다. 한 2, 3년 있다가 이제 토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도 누가 소유하겠습니까? 이건 원래 국가가 소유했던 것이니까 바다가 토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가가 소유하는 거예요. 성토됐다고 해서 소유권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국가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상금을 그래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보상을 해줍니다. 조금. 그래서 조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보상금 먹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거고 이건 국가 토지가 된 것이고 성토가 되면 이것은 국가 소유가 되는 거예요. 국가 소유. 바다는 국가 소유였기 때문에 성토, 이 민법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토가 됐다고 해서 소유권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때 이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토지들을요, 뭐 특별한 공익적인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국가가 괜히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 이런 것들을 잡종재산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요, 보상금 나간 돈이 있으니까 이걸 또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팔죠. 매각을 하겠죠. 이 토지를 매각을 할 때 이때 원소유자에게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환매권을 주는 거죠, 먼저. 우선권을 먼저 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바로 소유권이 회복되는 건 아닌 거죠. 이 사람이 사겠다 하면 이 사람한테 먼저 팔고 이 사람이 사겠다고 안 하면 딴 사람한테 팔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회복이요. 말소 회복 등록이죠. 자,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요,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성토된 경우에는 토지로 회복 등록을 여기는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국가 토지이기 때문에요. 천천히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뭐 기간 제한 이런 게 없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고 뭐 90일 이내에 회복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없이요. 어차피 바다도 국가의 것이고 회복이 돼도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시간 될 때 그렇게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지적소관청은 이제 회복 등록을 하려면 밑에 옆에 있죠. 지적 측량을 다시 해야 되겠죠. 여기. 얼만큼 회복됐는지 모르니까요. 지적 측량을 하고 또 말소 당시의 지적 공부 등 관련 자료에 따라서 이제 회복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양가로 5번에요. 이렇게 직권에 의해서요. 등록 말소를 했다든지요. 직권에 의해서. 자, 등록 말소는 신청 또는 이제 직권을 하게 되는데 회복 등록은요. 다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거 국가 토지를 이제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 등록은 다 말소 회복 등록은 다 직권을 한다. 그러니까 신청 기간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신청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날 때 직권으로 회복 등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말소를 했다랄지 회복 등록을 하게 되면은요. 일단 이제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소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는 거죠. 소유자에게.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해서 말소를 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 줄 필요가 없죠. 이 사람 신청했으니까. 신청이 없어가지고 결국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떻게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야, 말소했어. 이렇게 말소했다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럼 이때 통지를 할 때요.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이 더 들어갑니다. 이 사람에게도 통지하고요. 자, 바다가 됐으니까요. 이제 토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지적소관청의 관할이지만 바다는 어디서 관할하느냐? 지적소관청의 관할이 아니죠. 관할권이 이제 바다를 관할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유수명관리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할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야 이제 바다가 됐으니까 너희 관할이 됐어라고 해서 공유수명관리청에다 통지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관할하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다시 또 성토가 됐습니다. 그러면 관할청이 또 바뀌겠죠. 공유수명관리청에서 지적소관청으로. 그러면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야 이제 토지가 됐으니까 너희들 손 떼라. 우리 관할이다. 라고 해가지고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에도 통지를 합니다. 좀 약간 특징 있는 게 있죠. 이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에게 통지를 한다는 거죠. 통지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요. 이제 해면성 말소까지 해서 6가지를 했어요. 자, 141페이지 보시면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대상 토지는 어떤 토지를 대상으로 하느냐 해가지고 대상 토지 6가지를 정리해 놓고 밑에는 이제 신청 방법, 의무, 그다음에 조사는 해야 되냐, 측량은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지금은 요 내용만으로도 정리를 하셔도요. 많은 내용을 한 것이니까 요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토지 이동에 따른 정지 절차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